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어느새 반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5일 유세 차량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바 있죠. 장례 절차를 마친 지난 19일 선거운동을 재개했지만 안 후보는 다음 날인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일. 이 기간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을지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정무상황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을 재개한 안철수 후보 첫 행보는 코로나 의료봉사였고요. 또 오늘은 재개 후에 처음으로 지역 유세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이 일정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될까요? 원래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 당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예정되어 있던 첫 지방 일정이 부울경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근데 그때 이제 후보 등록 직후에 그 김미경 교수,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철수 후보도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울경 일정이 당일에 전부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에 갔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또 자기 고향을 찾아서 한번 신고를 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또 부산 출신이고 뭐 할아버지가 부산 상고, 아버지가 부산 공고, 본인은 부산고, 이렇게 부산 토박이기 때문에 미처 찾지 못했던 고향을 방문 드려서 부산 시민들께 신고를 드리러 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그렇습니다. 지지도 호소할 겸 그리고 이렇게 가셨다 이 말인데요. 지역 민심을 많이 청취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안 후보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지역 유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그 일요일에 완주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대구 유세를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좀 완주를 해달라.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데 당신이 아니면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꼭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으면은 선거날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하면 우리 보통 범생 이미지라고 하죠.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 실제로 뭐 살아왔던 인생도 이제 그렇기도 한데요. 오늘 부산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새 이제 무슨 그 후보들이 이제 시그니처 동작들을 하시는데 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하이킥을 했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어퍼컷을 날렸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시그니처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코 찌르기예요. 의료봉사. PCR 검사는. 그걸 이제 근데 요새 오신 분들한테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 또 기호도 4번이잖아요. 그래서 4번 타자 어떤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홈런 타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과거에 보면 이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부동산 대책 많이 냈는데 뭐 21타수 무안타, 24타수 무안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고안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선대위에서는 다 고민하겠지만 후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후보 이미지는 앞서 범생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지난 대선 때는 강철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었거든요. 굉장히 목소리 톤도 굵게 하고 또 목소리도 이렇게 내지르는 뭐 샤우팅이라고도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번 대선은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데 점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고민하는 건 어떤 겁니까? 특별히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가 저희의 기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후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점점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외유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생존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보통의 정치인들로서는 하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후보의 그 내면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잠시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 유세장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깜짝 등장했어요. 단일화 희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 논의.
이제 진짜 끝난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 아직도 뭐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요일에 어쨌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여론조사 단일화라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번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논의는 뭐 거절한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하고 완주를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일화 끝났다 이렇게 발표할 때 유세차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의 유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뭐랄까요, 뭐 표현을 빌리자면 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냐, 폐륜 뭐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워낙에 그런 조롱, 막말, 비아냥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철수 후보도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언행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 상대 당은 영어로 하면 이게 오포넌트지 에너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 상대지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면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고 우리 정치가 굉장히 저질이라고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주요한 요인의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젊은 정치인이 더구나 그렇게 국민들께 예의가 아닌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밝히는 거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게 얘기가 달라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단일화 초안까지 오고 갔는데 안 후보 측이 마치 약속을 깬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거간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던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워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권한이 있는지 의문시되는 분들, 그러니까 무권리자들에 의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거나 그건 뭐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슨 뭐 마쿠에서 대단한 것들이 오가다가 깨졌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후보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후보 대 후보로 이것은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제 중간에서 그것이 후보의 진위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어떤 전언들이 왔다 갔다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중에 많은 가담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는 수많은 가담항설들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식 라인을 통한 서로 간의 단일화 접촉은 없었던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뭐 후보가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뭐 그런 접촉이 있기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 단일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안 후보 댁에 가서 상고 초려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요.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기승전 단일화가 되는 상황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뭐 집에 찾아오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그때 이제 뭐 사퇴를 한 뒤였는데 뭐 집에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또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집에 찾아오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거기에 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저희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밝혔기 때문에 뭐 과거의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요. 민주당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주 일요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단일화를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안철수 후보가 명시적으로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사실은 그 정권 교체라는 네 글자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답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 어떤 단일화 제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는 모르겠고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단어 안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이미 다 공개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중간에 중도의 어떤 단일화와 관련해서 변수는 없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네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와서 여러 차례 좀 여쭤봤습니다. 단일화 결렬되고 난 다음에 어제 두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서 TV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윤 후보를 향해 질문 공세를 퍼붓다. 뭐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 후보가 잘 아시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일종의 이제 집중 공약을 펼치는 모습 같은 게 보였는데 일종의 토론 전략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전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저희의 목표는 양당 후보들이 어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질은 미흡하다는 점을 폭넓게 그냥 보여드리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후보에 특정하게 집중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디지털 무슨 뭐 데이터 플랫폼, 뭐 AI 이런 것들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강한 전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이제 그 전장에서 싸우겠다고 계속 이제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로서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좀 전략 미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난 후에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모습을 또 TV 토론 과정에서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어제 TV 토론 어땠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이거는 저희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또 네티즌들도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월등하게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를 안팎으로부터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어떤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준비 미흡을 드러낸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기축통화국 발언이라든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디지털이나 데이터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을 드러낸 부분, 또 주식 양도세를 왜 만들었냐고 하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공보단에서 대변인단에서 어제 토론 도중에 실시간으로 그 기자분들께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도 작년 12월에 코로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요지였는데요. 그 문자가 쭉 돌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특별회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단에서는 그런 공약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공약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용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형국이 돼서 참 그런 부분들을 어제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 보셨던 유권자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국민의당 쪽의 얘기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대선 판세가 갈수록 혼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민의당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대선 2주 남잖아요. 오늘이 D-15일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가 되면은 노상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지난 대선이 끝나고 그 단국대학교 가상준 교수님이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낸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언제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느냐. 그것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사전 투표를 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선거로 치면 한 내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한 일주일 전부터 결정하셨다는 분들이 25.3%. 그리고 일반 투표를 하신 분들은 대선 2주 전부터 결정을 하기 시작해서 대선 당일까지 결정하셨다는 분들이 무려 41%예요. 거기에 이제 투표를 보정해 보면은 전체 유권자 중에 35% 이상이 대선 당일을
2주 남기고부터 결정을 하기 시작해서 투표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는 아직까지 실제로는 최종적인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지만 앞으로 대선 판세에는 큰 유동성이 있고 그래서 그 양당 후보들이 지금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의 네. 대역전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저희가 인터뷰가 하나 더 있어서요.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직접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정무상황실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